골키퍼도 그렇고 좀 와. 슛! 오! 토미야스. 와 씨. 토미야스 이른 시간에 올라와서 슈팅을 날렸는데 오르테가 가까스로 막아냈고요. 확실히 아스날이 올해 경기력이 좋구나. 저기서 때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타이밍에 딱 한 번 더. 엄청 잘 흔드네. 솔로 플레이 좋다야. 저걸로 치면 어떡하나요? 홀란드. 와우. 네, 오! 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슛을 때려요, 홀란드. 홀딩 뭐야? 와, 홀딩은 저런 지금 실수를 뒤에서 하나? 밀었다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왼발. 와우. 우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야 역시 덕배네. 씨 왼발을 저렇게 감네. 그니까요. 아 소니 좋을 때 저런 데잘 감았는데 씨. 아우 궤적 봐라. 거의 씨. 골이었다 진짜. 똑같네 슈팅도. 진짜 미러전이네 미러전. 아우 슛. 오, 골대. 골대가 한번 알바레스지. 살려줬는데 글리시 오. 박스 안에서 편지. 골. 우와. 네. 아케. 아케. 야. 쫄았어. 아까 방금 골대 맞은 거에 쫄아가지고 네가 쫀 거 같은데? 터너가 반응을 못했어요. 외대고로 인제 들어오네. 외곽으로 들어가요. 외대고로 좀 느끼는 거 같은데. 네, 너무 늦었죠. 흐름이 조금 넘어간 다음에. 네, 잉글랜드 FA컵 32강이죠. 맨시티 대 아스날. 맨시티 홈에서 아케의 결승골로 맨시티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뭐 일단 시티가 이겨서 16강에 갔는데 오늘 경기는 아르테타 감독의 후반전 전술 운영이 좀 아쉬웠어요. 네, 좀 의문스러운 경기 교체 타이밍이었죠. 교체 타이밍도 그렇고 왜 저렇게 교체했지? 왜 토마스 파티를 이렇게 빨리 뺐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쳐 있는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전술적으로는 되게 초반에 재밌었어. 그렇죠. 예, 선발을 딱 봤는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펩하고 아르테타 감독이 맨시티 시절에 같이 감독과 코치를 했고 전술적인 결도 좀 비슷했다? 닮아 있고 약간 미러전 같은 느낌? 그렇죠. 마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있는 듯한 느낌. 닮아 있는 구석도 많이 있고 전술적으로도 아주 그 디테일함도 보여가지고 재밌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포인트죠. 네. 이제 파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맨시티예요. 빨간색이 아스날이에요. 네. 근데 오늘 되게 맨시티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오른쪽 풀백인 리코 루이스를 아예 중앙으로 갖다 놨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서 변칙적인 백스리를 쓰면서 3-2-4-1-0 때 홀란드 앞에 두는 이런 데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왜 리코 루이스를 이런 식이 아니라 요 중미로 갖다 놨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펩 감독은 가운데로 갖다 놓고 여기서 중앙 미드필더 풀백의 미드필더처럼 많이 활용도 하지만 아예 오늘은 갖다 놓고 플레이를 했는데 네. 이유는 분명하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 강점이 미드의 숫자 싸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벌려놓을 경우 숫자 싸움에서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코 루이스를 아예 갖다 놨던 거죠. 올리면서 미드를 좀 강화하고. 그래서 이 싸움을 하려고 했던 건 명백했다. 네. 아르테타의 아스날도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기에 있는 티어니의 활용법이었는데 티어니를 수비할 때는 아예 여기 서 있었던 김덕배를 맨마킹을 시키는 거랬어요. 아예 붙여버려서. 그리고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균도안이라든지 여기 있는 선수를 붙이는 네. 혹은 빠져나갈 경우 변칙적으로 백스리 밑에까지 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두 명을 잡게 되면 결국 최근에 맨시티가 어려운 경기를 할 때 홀란드가 고립되는 그렇죠. 딱 이걸 노렸던 거지. 그때 맨유와의 경기 때도 그랬는데 네. 마치 그때 카세미로하고 프레드에게 균도안과 김덕배를 잡게 하면서 혼란이 고립됐던 것도 거의 똑같은 전술 형태. 또 하나 아르테타가 잘 썼던 건 뭐냐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리코 루이스가 중미로 가니까 트로사르를 완전히 벌려가지고 와이드하게 이렇게 터치라인 플레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었던 존 스톤스가 끌려 나오거나 네. 비어있는 공간에서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었다. 자, 정리하면 서로의 선발은 역시 펩과 아르테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서로의 강점이나 약점을 잘 파악을 해서 가르디올라 감독은 리코 루이스를 중미로, 아르테타 감독은 티어니와 토마스 파티를 활용해서 홀란드를 결과적으로 고립을, 그러면서 트로사르의 솔로 플레이를 이끌어 나가는 상당히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게 됐다. 저는 전반전은 오히려 그래서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아스날이 잘했다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승부수는 어디 갈렸냐? 후반이. 후반에 갈렸어. 후반에. 저는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상당히 날카롭게 변화를 줬고 아르테타 감독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 네. 아르테타 감독은 전반전 시작할 때 토마스 파티를 뺐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웨데고르의 교체 타이밍을 74분에 가져갔단 말이에요. 너무 늦게 가져왔어요. 좀 늦게 가져갔어요. 아니 토마스 파티 대신 들어갔던 게 로콩가인데 로콩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갑자기 여기 들어가면서 허리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했거든. 그렇죠. 지금 전반전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트로사르가 벌리고 잘 잡는 플레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웨데고르를 중앙에서만 패스 공간 줄로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 웨데고르가 가운데에서 만약에 투입됐다면 측면에서는 트로사르가 트로사르가 흔들고. 벌리고 가운데서는 웨데고르가 지원을 해줬다고 한다면 은케티아나 오늘 잘 보이지 않았던 사카카리도 살 수 있었는데 오히려 로콩가를 들면서 전혀 다 죽어버리네. 아무것도 못하는. 또 웨데고르는 74분에 넣는 좀 네. 아쉬움이 좀 있었다. 반면에 펩은 보여줬던 게 야 진짜 좀 진짜 날카로웠는데 이렇게 이제 잡히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했냐면 결국은 홀란드를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홀란드를 고립을 풀어야 되니까 다시 포백으로 갑니다. 포백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플레이를 했었던 리코 루이스를 빼고 워커를 넣어요. 그래서 와일드하게 다시 플레이를 펼치죠. 워커는 리코 루이스처럼 이렇게 붙기보다는 이렇게 벌려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러면 상대 아스날이 어떻게 되죠? 수비가 측면 쪽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가운데 또 누구 넣느냐? 알바레스를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4-2-3-1로 변화를 줘요. 알바레스를 여기다 넣어요. 홀란드 이렇게 투톱 파트너로. 네. 그러면 측면 쪽에서는 워크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서 가운데 스페이스를 좀 만들고 이거 또 알바레스가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홀란드에게 집중되는 수비면 알바레스가 치고 들어가고 알바레스 잡기 위해서 붙으면 홀란드에게 공간이 나오는. 어쨌든 홀란드를 살리기 위해서. 네. 결국 골도 그래서 홀란드를 잡기 위해서 붙었을 때 알바레스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중거리 때려서 골대 맞고 나온 걸 잭 그릴리시가 수비수 어그로 끈 다음에 패스 준 거를 아케가 아주 가볍게 넣었죠. 정말 정확하게 구석에다가 딱.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아케가 골을 정말 아주 그 러블리하게 골을 넣었다. 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인 과정이 음. 선수 변화, 교체, 전술 변화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 그렇죠.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르테타 감독은 오늘은 선수 교체가 좀 아쉬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미러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많이 닮았어 둘이. 예, 미드필더 쓰는 거라든지 숫자 싸움 하는 거라든지 이런 하는데 야 청출어람까지는 아니야. 아직 아니구나. 아직은 부족하다. 아직은 스승이 좀 더 위구나. 네. 예. 이게 그동안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날을 맡고 나서 맨시티랑 붙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펩이랑 붙었을 때 네. 이 경기 전까지 1승 6패였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그동안 좀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런데 오늘도 그 고비를 하나를 못 넘는구나. 그쵸.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시즌은 아스날이 워낙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야, 이번 시즌만큼은 아르테타 감독이 펩을 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특히 후반전에 벌였던 스승 펩이 야 아직은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좀 더 수가 높지 않았냐. 네. 이게 좀 보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스날과 맨시티가 어떻게 첫 번째죠? 이미 전반기가 끝났는데 12라운드가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12라운드 딜레이 된 게 보름 뒤 2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아스날 홈에서 맨시티랑 붙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후반기 한 번 더 붙는 거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는 맞대결이 2개가 남아 있고 FA컵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또 만나게 된 건데 저는 이 결과가 약간 아스날 팬이잖아. 그렇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난 두 가지 감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나는 그래 뭐 리그 준비하자. 어차피 FA컵 떨어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2004년 무패 우승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한 번도 우승 못했는데 이럴 때는 진짜 프리미어리그 몰빵해야지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에 또 뭐가 약간 꺼림직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지금 5점 차라고 경기 수 맞아요. 차이는 있지만 네. 아스날과 맨시티 1, 2위의 차이가 5점 차인데 맞대결 2경기가 다 남았잖아 프리미어리그에서. 근데 첫 번째 맞대결에서 또 졌어. 져버렸어. 그러면 이 맞대결 승점 6점짜리 경기 2경기가 남아있는 건데 거기서 만약에 아스날이 잡힌다? 그럼 이제 뒤집어질 역전이 수 있는 되는 거잖아. 거니까. 이게 약간 좀 약간 벌어져 있다고 하지만 아주 벌어져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첫 번째 이번 시즌 맞대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진 거는 조금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도 조금 좀 불안하다. 꺼림칙한 네. 이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두 팀이 그렇게까지 로테이션을 많이 안 썼어요. 일부 썼죠. 골키퍼나 일부 포지션을 썼지만 사실은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력들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맞대결이 갖는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봐요. 완전 로테이션 써서 뭐 후보들을 거의 다 넣었다. 절반 이상을 바꿨다 그러면 그 로테이션 썼는데 그게 무슨 프리미어리그 나중에 맞대결에 관계가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선발을 이렇게 보면 주전급들이 꽤 나왔거든. 네. 그런 상태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조금 이 결과는 좀 아플 수 있다는 거죠.